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1대1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18일 러시아 국영 TV 방송을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직접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조건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토론을 19일이나 22일에 하자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푸틴은 이 양국 관계, 각자의 분쟁 해결, 코로나 사태 대응을 비롯해 가지고 얘기할 게 많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들 사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을 푸틴이 바이든에게 제안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갈등이 아주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미국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인데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시도 사건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관련된 겁니다. 지난 16일 미국 측은 작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러시아 측이 공작을 벌였다는 정보기관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불어서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건 지난 10일 미국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하고 국가안보국 NSA 같은 16개 정보기관으로 이루어진 정보공동체 이 IC가 발표한 15쪽짜리 보고서인데요. 2020년 연방선거에 대한 외세 위협 보고서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2020년 선거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발리 독살 시도 사건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시도 사건. 자, 이거 바로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미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지난 2일 이것 때문에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더 지른 게 뭐냐면 지난 17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진행자가 푸틴이 살인자냐 킬러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직설적 발언은 나발리 독살 시도 사건 같은 이런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테러가 푸틴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반발은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맹공하니까 러시아는 항의의 표시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모스크바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을 살인자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 향해서 발끈하면서 남을 그렇게 부르면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법이라고 받아친 데 이어서 생방송 토론까지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푸틴 바이든 간의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 그러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한 이 바이든이 푸틴을 살인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다음에 이 바이든이 이미 푸틴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기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은 이미 지난 1월 26일 바이든 취임 후에 첫 통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두 정상은 첫 통화에서 상대국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기선제압을 시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푸틴에 대한 인사는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첫 통화에서 러시아의 미 연방기관 사이버 공격, 그리고 2020년 미 대선 개입 시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구금, 또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 이런 걸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약점들만 콕콕 찍어서 거론한 겁니다. 특히 바이든은 나발리를 상대로 한 독살 시도와 체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나발리를 석방하라 이걸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푸틴에게 미국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된 각종 의혹에 주목하고 있고 미국은 자신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미 연방기관 해킹, 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 제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공격을 넘어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직설적인 대러시아 관련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이 트럼프 정부 때는 이거 덮어놨던 사안들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전곡을 찌르는 발언들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건 트럼프와 푸틴 간의 친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EEJ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시아 외교 책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대러시아 외교를 분명하게 전공법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에 대한 자신감도 그 배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 푸틴과의 통화에 앞서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동맹국들과 먼저 통화를 하면서 결속을 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 통화에서 러시아하고 또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논의했다라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푸틴과 통화하기 직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옌스 스톨벤베르크 사무총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통화를 통해서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집단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싸움에서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러시아하고의 결속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양보하기보다는 오히려 할 말 다 하면서 요구할 것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방식, 그러면서도 동맹과의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AP통신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양국이 결속을 강화하지는 않더라도 이견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이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2월 5일 만료 예정이었던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2010년 4월 체결된 이 뉴스타트는 실전 배치 핵탄두수를 1550개 이하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전략 폭격기 같은 핵탄두 운반체는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조약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험하겠던 정상 간 통화가 끝난 후에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푸틴이 바이든에게 양국 관계 정상화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달했고요. 이날 즉시 하원에 뉴스타트 연장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바이든이 응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발언은 외교적으로 볼 때 파격적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지칭한 것은 그야말로 선을 넘는 발언이죠. 근데 이런 발언이 가져올 어떤 후과들을 미국 당국이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겠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CNN은 바이든이 푸틴과 통화하기 전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로부터 이 러시아 관련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미 연방기관 해킹과 나발리 독살 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푸틴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미리 학습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 직설적 공격을 했을 때
러시아 반응 등에 대해서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의미고요. 외교적 득실을 따졌을 때 푸틴을 향해서 할 말을 다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미국의 글로벌 외교 정책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방식은 지난 18일과 19일 이 알래스카에서 진행됐던 미국 측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 측의 양세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의 2+2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우리는 신장, 홍콩, 대만, 미국에 대한 이런 사이버 공격, 그리고 우리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중국 행동에 대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논의할 것이다 라면서 포문을 열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하우스가 어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이런 외교 방식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6일과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 2+2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직설적 화법으로 할 말 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우방국끼리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애둘러서 외교적 용어로 대화를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한국 방문에서는 그동안 위태위태했던 한미동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모든 말들을 여과 없이 다 쏟아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하는 이 공동声明에서는 톤이 상당히 다운됐습니다만은 미국 측 장관들이 발언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측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쏟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죠. 이 말은 앞으로 한미동맹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과거같이 적당히 덮여주면서 내부적으로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외적으로 그대로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윽박지르겠다는 전략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푸틴 대통령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느냐?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뭐라고 말했느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나온 표현이 아니고 계산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샤키 대변인은 그런 발언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건설적인 것인지를 물으니까 이 샤키 대변인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오랫동안 알아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추정이나 의혹이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취임 2달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의 이런 외교적 행동들을 보면서 미국의 외교 방식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외교 스타일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강한 미국을 보여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미국은 당연히 외교적 방식 외에도 그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방식까지도 투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방이라고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적당히 덮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예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대러시아와 또 중국을 다루는 외교 방식의 변화가 앞으로 글로벌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동맹국 한국에 보여준 대화의 방식이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